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강 3교시로서 화장품 소재인 분체류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분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흔히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으니 이른바 분체라고 불리며 물질을 3태 사이에 자유로운 변환 가능한 제4의 존재 상태입니다. 분체라고 하면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체라는 것은 가루라는 말로 바꿔 놓고 보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루, 즉 분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가까운 많은 곳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옆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공기나 물처럼 사람들은 가루의 중요성 역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체는 고체 입자가 다수 집합한 상태에 있는 물체로 그것을 형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0.1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콜로이드,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를 미분,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를 보통 분체, 0.1에서 1mm를 좁은 1mm 이상을 입체로 대별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체로 취급하는 것은 미분에서 조분에 이르는 것, 즉 0.1 마이크로미터에서 1mm의 입자의 지름을 가진 고체 물질을 집합체로서 밀가루, 분말상 알루미나, 즉 산화 알루미늄, 숯, 검댕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분체는 그보다 입자 지름이 큰 입체에 비하여 표면적이 크며 결정성인 것이라도 결합력이 큰 결정 입자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입자가 서로 밀착하여 응집을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을 흡착하게 됩니다. 응집 작용은 전해질이나 계면 활성제를 가하면 촉진이 되며 부유선광이나 여과에 응용이 되며 흡착 작용은 탁한 액체의 탈색에 응용이 되며 또 고체 촉매로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분체의 산업계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분체의 분류는 입도에 따른 분류에서 산업체의 입체, 조분, 분체, 미분체, 초분체로 구분이 되며 실제 분체의 일상에서 접촉되는 물질의 분류를 확인하면 통상 조분에서 미분까지 범위가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초밀입자, 이산화 티탄이나 산화 아연 등이 자외선 차단용 분체로 활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험성이 대두되고 나노물질 즉 초미분체 사용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분체 입자의 입경을 1 마이크로의 범위에서 물리화학적 성질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마이크로보다 작으면 비표면적, 표면 활성, 응집성, 흡액량이 증가되며 1 마이크로보다 크면 유동성, 충진성, 순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입자의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명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분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체의 성질은 미시적인 작은 입자의 성질을 이야기하며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해하기는 쉬우나 구체적인 측정은 어려우며
실제 입자 한 개의 밀도 측정은 균일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분체로서도 특성은 거시적인 상황으로 획일적이 않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측정 방법의 조건과 그에 따라서 크게 변화된 값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없습니다. 입자의 물리적인 성질을 결정질의 크기, 배양성, 크기와 분포, 형상, 구조, 밀도, 부착력, 응집력, 표면의 성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체로서의 특성은 겉보기 밀도, 충진 구조, 유동성, 흑액량 등으로 거대 구조체로서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체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체의 모델의 난해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분체의 구조는 일반적 액체의 구조처럼 균일한 크기의 결정 구조가 아닌 불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체역학적인 파스칼 현상을 따르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액체의 파스칼 이론을 알아보면 피스톤 1과 피스톤 2를 누르는 힘을 각각 F, 즉 힘 1, 2, 단면적을 각각 A1, A2라고 합니다. 작은 피스톤 1의 힘을 F를 가하게 되면 피스톤의 1에 발생하는 압력은 그림 1식과 같습니다. 화면에 일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때 압력은 실린더 2를 들어 올리게 되고 이때의 힘은 F2, 즉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같은 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동일한 힘의 동일한 면적인 경우에는 동일한 거리 i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이동한 거리와 최적은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즉 그림에서 화면에서 식 2와 같습니다. 즉 유체를 압축해서 넓은 힘을 발휘하면 이동 거리는 짧아지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분체는 그림에서의 액체처럼 균질하지 않기에 파스칼 원리의 균일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체와 벌크는 입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통상 분체 입자가 불균질하고 울퉁불퉁하며 자유로운 유동성 또는 응집성의 물질을 벌크로 분류합니다. 분체의 1cm의 1g의 표면적은 6cm이고 6세제곱cm이고 1마이크로미터의 입자 g의 비표면적은 6만 세제곱cm로서 만배의 큰 표면적을 나타내며 미세 입자의 평형 증기압과 용해도도 입경에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점은 벌크 입자의 불균일한 분포, 계면의 퍼짐성의 차이, 구조적인 결함에서 기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체의 구분과 정의에 대해서 나타난 표입니다. 분체 입자와 관련된 용어 정리 및 구조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자는 형태 또는 구조를 갖는 안료의 개별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피, 밀도 또는 질량과 같은 여러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흡착할 수 있는 작은 국소화된 물체입니다. 1차 또는 개개입자 단위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 안료가 생성될 당시의 미세한 입자입니다. 안료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유기용매 속에서 합성되고 일부 무기안료는 소성으로 안료 입자가 생성되는데 1차 입자 상태의 입자는 표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 후의 처리 과정, 특히
건조 과정에서 응결하여 덩어리 모양이 됩니다. 시판되는 분말 안료는 이런 덩어리상의 안료를 기계적으로 분쇄한 것으로서 2차 입자 혹은 3차 입자라고 부릅니다. 안료의 1차 입자는 화학구조, 합성 방법, 결정 구조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침상, 입방체상, 판상, 무정형상 등이 있습니다. 1차 입자 중에서 면과 면이 응결한 결합체인 애그리게이트는 결합력이 강하여 분산하기 어려운 반면에 1차 입자가 선이나 점으로 응결한 집합체인 어글로머레이트는 결합 상태가 느슨하여 분산이 용이한 형태입니다. 프르큐레이트는 응집으로 통상 응집, 즉 애글로머레이션은 용액 중에서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용액상에서 비분산성 형태로의 성분이 세퍼레이션, 페이스 세퍼레이션, 즉 상분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집은 애글로머레이션, 코아귤레이션, 그리고 프로큘레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응집은 용액상 콜로이드의 거동을 뜻하므로 용액상에서 용해된 물질이 고체, 침전물을 형성하는 침전, 즉 프레시퍼큐레이션과는 별개의 용어입니다. 다음은 분체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밀도는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며 국제 단위계에서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 스퀘어입니다. 밀도는 세기 변수로서의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분체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으로 파우더 고체 입자의 밀도에 대한 개념은 통상 진밀도와 탭밀도로 분류를 합니다. 진밀도는 입자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질량, 부피를 통해 얻은 밀도입니다. 입자 내부에 폐쇄된 공간이 없는 경우 밀도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고체의 밀도라고 합니다. 폐쇄된 기공이 있는 경우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탭 밀도는 예를 들어서 다수의 입자를 용기에 넣은 뒤에 톡톡 쳐서 입자 서로 채워지게 만드는 뒤에 측정한 밀도입니다. 겉보기 밀도이며 외부로 열린 기공을 제외한 밀도를 샘플의 내부에 닫힌 기공을 포함한 부피로 나누어 계산한 밀도입니다. 다공성 재료의 경우 진밀도, 겉보기 밀도, 벌크 밀도의 비교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벌크 밀도는, 즉 벌크 덴시티는 외부로 열린 기공까지 포함한 부피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미세 기공을 가진 다공성 재료의 경우 겉보기와 벌크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 기공이 없고 표면이 끈끈한 경우에는 벌크와 겉보기 밀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겉보기 밀도는 분말의 모양과 크기, 분포 및 배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밀도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겉보기 밀도는 폐쇄 기공을 포함하지만 오픈 기공은 포함하지 않고 벌크 밀도는 폐쇄 및 오픈 기공을 포함한 밀도입니다. 전체적인 밀도의 크기는 이론 밀도, 겉보기 밀도, 벌크 밀도의 순이며 벌크 밀도의 의미는 분체의 저장 용량, 수속 능력, 분체의 충전 시 다짐 또는
충전 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분체의 수송 유동성의 문제와 분쇄, 분급, 혼합 시 효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분체의 입자와 겉보기 밀도의 상관관계는 입자가 커질수록 겉보기 밀도도 증가하지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겉보기 밀도입니다. 겉보기 밀도는 HALL 플로미터를 이용해서 밀도 컵에 분말 입자를 채운 다음 무게를 측정해서 겉보기 밀도를 측정합니다. 분말 25 세제곱센치의 컵에 분말을 충전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겉보기 밀도는 충전 정도 및 소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충전 밀도는 압력에 의한 성형시 성형체의 밀도로 통상 겉보기 밀도의 2에서 3배 정도이며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성형체는 산술적 부피 계산으로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말 충전 시 입경이 작을수록 성형 밀도는 증가하며 소결성이 증가합니다. 소결 밀도는 고상화 소결물 성형체의 밀도입니다. 다음은 분체의 밀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피크로미터를 이용한 분체의 밀도 측정 방법은 내용량이 20에서 30ml의 피크로미터의 절반 정도의 분체 시료를 질량 W2를 넣고 분체 내에 기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피크로미터 내에 밀도 1인 정제수를 넣고 뚜껑을 덮고 질량 W3를 구합니다. 남은 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후에 정제수만을 넣고 전체 중량 W4를 측정하여 상기 식에 대입하여 비중을 측정하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미분체의 경우에는 액체 정제수 대신 헬륨 가스나 공기를 이용해서 측정, 비교하게 됩니다. 탭 밀도 측정 방법입니다. 탭 밀도 측정법은 유리 실린더 용기에 분말을 넣고 일정 조건으로 용기를 진동 또는 태핑시켜 충진 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계적 충격에서 분말 유동 촉진을 하고 침강으로 충진율이 향상되어 초기에는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음은 다짐성과 압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짐성과 압축성의 관계는 압축되는 특성으로 분체의 취급, 공정 중, 겉보기 밀도, 입도, 입도의 분포, 입자 형상, 표면적, 경도, 수분 함량 등의 기본 물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체에 압력이 가해질 때 물체의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속성으로 압력의 변화에 대한 밀도의 상대적인 변화로 정의하며 이는 용적 계수의 역수이며 압축성 C는 압력의 변화에 따른 유체의 상대적인 밀도 변화입니다. 다짐성은 압축 밀도와 일반 벌크 밀도와의 관계로 통상 구형의 단 분산, 분말을 압축 시 단순 입방정 큐빅 충진율은 52%, 채심 입방정 BCC의 충진율 68%, 면심 입방정 조밀 육방정 FCC의 충진율은 74%로 어떠한 경우도 단분산, 구형 분말의 충진율을 74%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다른 분말을 혼합 적층 시에 적층 밀도는 향상되며 성형체의 밀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률은 가공질체나 암석, 토양 등으로 부피에 대한 틈새의 부피 비율을 말합니다. 틈, 즉 공간의 부피를 V를 총 부피 V로 나누어서 얻은 값으로 공급률은 암석의 종류, 입도 조성, 입자의 배열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입자의 크기가 고를수록 큰 값을 가집니다. 다음은 충진 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체류의 충진 시 충전 입자 무게와 입자 간의 응집력의 크기 여부에 따라서 증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중력이 응집력보다 강한 경우 통상 분체를 충전 시 용이하게 퍼짐성을 갖지만 입자의 무게중력이 응집력보다 작은 경우에는 퍼짐성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분체 입자의 크기가 한개 입자경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충진 거동, 즉 충전율이 60에서 70%까지 가능하고 한개 입자경보다 작은 경우에는 충진 시 공급 최적이 증가하여 충진율이 낮아집니다. 분체 입자의 크기에 따른 공급 최적의 변화는 어떤 한 개의 입자경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에서의 공급 최적은 일정합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에서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질량에 비해 공급 최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입자경의 감소에 의한 공급 최적의 증가율은 분체의 진밀도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입자의 형상과 크기, 그리고 단일 입자의 크기 표시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체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단일 입자의 경우에도 응집이 발생하지만 화장품에서 분체류는 다양한 입자 형태의 및 크기와 밀도의 분체를 활용함에 따라서 단일 입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일 입자의 크기 표시법으로는 첫 번째, 헤이우드 직경은 입자의 투영 면적과 동일 면적을 가진 원을 영상 분석한 직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틴 직경은 정방향으로 입자의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분의 길이로 나타내며 영상 분석입니다. 세 번째로, 페렛 직경 또는 페렛의 직경은 지정된 방향을 따라서 입자 크기를 영상 분석하여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방향의 수직으로 객체를 제한하는 두 평면 사이의 거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퍼 직경이라고도 하며 캘리퍼로 물체 크기 측정을 지칭하고 이 측정은 입자 크기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 검사법에서 여기에서 2D 평면에서 차원 3D 객체의 투영에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페렛 직경은 평면이 아닌 두 평행 접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쿠른베인 측정법은 정방향으로 각 입자의 최대폭 선분의 길이를 나타납니다. 다음은 형상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상지수는 입자의 형상 자체를 어떤 수치로 표현해서 형상의 상위 또는 영향의 비교에 사용이 됩니다. 대표 입자경에 의한 정의와 프랙탈 차원에서 정의로 나눠지며 대표 입자경은 XA와 XB 비율로
형성되는 형상지수입니다. 다양한 형상지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장단도, 편평도, 원형도, 구형도 등이 있으며 구형도는 구인 경우 1이 되고 원 및 구에서 날수록 작은 값이 됩니다. 형상 계수는 입자의 형상을 수치로 표현하는 계수, 즉 많은 정의가 있으며 원형도, 구형도, 장단도, 평편도 등이 있는데 비교적 형상계수 세타가 가장 대표적인 형상계수입니다. 이것은 입자의 대표 지름을 D, 표면적을 S, 최적을 V로 하면 세타는 표면적 곱하기 지름을 최적으로 나눈 것을 됩니다. 나눈 것이 되며 구의 경우에는 세타는 6이고 구 이외에서는 대표 지름의 설정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6보다 큰 값이 됩니다. 자, 입도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분말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를 표현할 때 입도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말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며 메시와 같은 길이 이외의 척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길이로 나타내는 경우에 입자가 사용이 됩니다.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하학적 지름으로 입자의 투영 이미지에서 얻은 기하학적 크기와 일정한 방향 지름 등이 있습니다. 상당 지름은 입자의 투영 면적 및 최적 등을 원형 내지 공에 상당하는, 즉 타원 상당 지름, 투영 면적 상당 지름, 최적 공 상당 지름 등이 있습니다. 이 지름은 특정 물리학적 법칙을 이용하여 입자로 환산하는 것으로 스톡 지름, 레이저 회절, 산란법에 의한 입도 등이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분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도 분포 또는 입자 크기 분포라고 합니다. 입도 분포는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질량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입도 분포의 표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적산 분포는 전체 입자군에 대해 어떤 입경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입자군을 중량 1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중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누적 중량이라고도 합니다. 전자를 플러스 시브 분포, 후자를 마이너스 시브 분포라고 하며 이 둘은 상대적인 일정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빈도 도수 분포는 어떤 입경 범위 델타 P에 속하는 입자량 델타 Q의 전입자량 Q에 대한 비율로 델타 dP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잔류율로 어떤 입경 dP보다 큰 입자량의 전 입자량에 대한 비율과 투과율, 어떤 입경 dP보다 작은 입자량의 전 입자량에 대한 비율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입도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이저 회절 분석을 통한 입도 분석에서 모두 입도는 최빈수로 입도의 최대 크기, 메디안 입도는 중일수로 위 값의 분포 50%와 아래 값의 분포 50%를 갖는 지점, 즉 곡선의 중간, 미는 산술 평균 입경을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전자의 길이, 면적, 부피 등의 총합에 대한 분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도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분체와 입체의 입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시료에 대해 어떠한 의미에서의 평균값과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과 입도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 즉 입도 분석이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비표면적 측정법이며 분체층 내를 유체가 통과할 때의 압력 강하를 측정하는 방법, 즉 브레인법, 리나스법 등이 있습니다. 입자 표면으로의 흡착을 이용한 가스 흡착법이 있고, 액 중에 분산시켜 탁도를 측정하는 비탁계법 등이 있습니다. 부피 밀도와 찬밀도와의 비를 측정하는 것도 일종의 입도 측정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도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비교적 굵은 입자에 대해서는 표준체로 체가름, 즉 체가름 시험이 있습니다. 체가름역 이하의 시료에 대해서는 스토크스 법칙에 근거한 침강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상 침강법의 침강천칭법을 기체상 중에서 행하는 것과 소형의 분급기를 이용하여 원심 침강을 하는 것이 있으며, 액체상 침강법에서는 안드레아젠 피펫이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침강 천칭으로 침강 입자량의 시간적 변화, 비중계 즉 부층으로 현타객 밀도의 시간적 변화 측정을 자동화한 장치 등도 시판이 되었습니다. 탁도의 시간적 변화를 측정하는 광투과식 입도 측정법도 침강법의 일종입니다. 입자 지름에 따른 유체 저항의 차를 이용하는 측정법에는 침강법 외에 풍비법, 임핀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특히 미소한 입자에 대해서는 광선과 X설의 산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현미경법은 입자의 종류와 입자 지름 범위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측정 입자 개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밀도는 낮습니다. 입도 분포가 좁은 특수한 예는 별도로 하고, 일반 공업분체에서는 10의 3승계 이상의 측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의 4승계도 불충분하므로 전자기기로 인한 자동계측법, 즉 광주사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도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체가름법은 오래전부터 이용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시료 100g을 15분간 시브 쉐이커에 투입한 후에 15분간 진동하여 각 메시 내에 잔류하는 분말의 무게를 측량하여 입도 분포를 확인합니다. 비교적 다량의 시료를 사용하므로 샘플의 오차가 적고 실험이 용이하며 입도 분포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45 마이크로메타, 즉 마이너스 325 메시 이하의 입자에는 부적합하며, 망의 재질은 서스, 황동, 나일론 등을 사용하며 메시가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며, 체의 종류나 숙련도에 따라서 3 내지 8%의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침강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침강법은 큰 입자의 침전 시간과 작은 입자의 침강 시간의 차이를 활용해서 입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입자는 스토크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입자 크기에 관계없이 종단 속도에 바로 도달한다는 오류, 큰 입자의 경우 점성도가 심강 속도에 제어하며 레이놀드스 0.2 이하에서만 성립하게 되는 것, 6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들은 유체 속에서 브라운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우차 발생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광산란 및 회절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레이저 광회절은 레이저 빔이 분산된 밀입자 시료를 관통하면서 산란되는 광의 강도에 따른 각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입도 분포를 측정합니다. 큰 입자는 레이저 빔에 대하여 광을 작은 각으로 산란시키고 작은 입자는 큰 각으로 광을 산란시킵니다. 그 다음 각도별 산란 강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도를 계산하고 미의 광산란 이론을 이용하여 산란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또는 부피 등가구형의 직경으로 기록이 됩니다. 미의 산란은 빛의 파장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생하며 통상 구름이 하얀 것, 구름 입자가 가시광선을 산란해서 나타내며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뿌옇게 보이는 것, 바다색은 파랗지만 파도가 하얀 것으로 미의 산란의 영향입니다. 입자가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작아질수록 회절뿐 아니라 흡수도 같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 측정은 입자와 용매의 굴절률 및 흡수값을 변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프라운호퍼 회절 이론은 산란 강도는 입자의 크기에 비례하고 산란 각은 입자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회절하는 빛의 세기와 각도가 다른데 검출기에 도달하는 빛의 위치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도달한 빛의 상대적인 세기의 차이에 따라서 특정한 크기 입자들의 전체 부피의 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측정법은 50 마이크로로 이상의 입자에 잘 적용이 되며 별도의 굴절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9강에서 1강, 2강, 3강의 화장품 원료 소재인 분체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